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급반등에 성공한 채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 지수도 1% 안팎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잘 갑니다. 2.7% 반등에 성공한 채 13,000선 회복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이 투기적 매매 거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지난 밤사이에 급락을 했고요. 물론 이 게임스탑 급락한다고 해서 투기적 매매 거래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뉴스 보도상으로 나오기로는 게임스탑에 몰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은과 은 관련주로 몰렸다는 그런 분석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외신에서도 전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를 굉장히 큰 폭의, 굉장히 단체 행동을 잘 해왔었죠. 대동단결 일심해서 막 굉장히 큰 움직임을 이뤄냈었는데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들의 수익률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시금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투기적 매매 거래가 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크게 키울 만큼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이런 식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스탑의 급락과 함께 미국 증시는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는 올해 중반쯤이 된다면 미국의 GDP가 팬데믹 이전 고점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한 몫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존과 구글을 비롯한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발표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의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아마존과 구글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을 향해 달려가는 뉴욕 증시 현재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2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주요 지수는 게임스탑 등의 종목들이 변동성을 줄여나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 지수는 0.9% 가까운 반등에 현재 나서주고 있습니다. 3249선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데요. 2.67% 현재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3,419선 가리키고 있고 S&P 500 지수도 오늘 63.9포인트 회복이네요. 3,778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게임스탑과 경제지표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한 소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불안 심리도 많이 경감됐는데 먼저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부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현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는 현재 30% 가까운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7달러 선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도 잔잔한 흐름이죠. 0.74%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중 변동폭이 세 자릿수를 넘나들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차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한편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죠. 로빈후드는 여전히 게임스탑의 매수 가능 규모를 한 주로 막는 거래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공략 대상을 은과 같은 다른 상품 등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전반적인 시장의 불안 심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최근 이 과열 종목들의 주가 급등으로 큰 손실을 봤던 공매도 포지션이 상당폭 정리됐을 거라는 분석도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잠시 뒤 뉴욕 증시가 마감됩니다. 뉴욕 증시 마감된 이후에 주요 이슈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장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투심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월 초에 하루 30만 명에 육박한 데에 비하면 상당폭 감소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입원 환자 수 역시 10만 명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고 또 백신 공급의 차질도 아직까지는 우려를 빚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한편 투자자들은 신규 부양책 논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공화당원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양책 규모를 6천억 달러로 하향 조정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에 제시했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되겠죠. 민주당은 공화당이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독자적으로 부양책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입장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업데이트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해야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재된 흐름 나타났는데요. IHS 마켓이 발표한 1월 제조업 PMI는 5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런 반면 ISM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1월 제조업 PMI는 58.7로 예상치였던 60을 하회하는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종목과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1개 모든 섹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는 커뮤니케이션이 2.18%, 자유소비재 2.4%, 그리고 기술주가 2.8% 가까운 강한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재가 1.26%, 부동산이 1.8%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오늘 다우 상승 을 주도한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을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3.54%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인텔도 2.5% 넘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구글은 현재 3.75%, 아마존은 4.08%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전문가의 판단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는데요. CFRA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일부 공매도 종목의 주가 급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998년과 같은 유동성 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에 대한 기대치와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면서 낙관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뉴욕 증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한 지 3분 정도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다우 지수는 0.7% 상승입니다. 3200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 탄력을 잘 지켜냈습니다. 2.5% 넘게 오른 13,400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1.6% 오르면서 3,77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는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클로징벨 나우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좀 반가운 반등을 보였거든요. 미국 증시의 상승 원인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게임스탑의 주가와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게임스탑의 주가가 약 한 3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오히려 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이제 숏스퀴즈를 노린 투기성 매매가 좀 진정될 것이다라는 해석 덕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또 지난주에 10월 이후에 최악의 주간 성적 그리고 월간 성적을 미국 증시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도 오늘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스탑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소폭 감소에 그쳤다라는 소식 역시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헤지펀드들도 여전히 이 사태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고 있거나 이제 다른 헤지펀드들이 이 자리를 좀 대체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당분간은 또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어리드라는 기관에서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서 연초에 좀 흐름이 좋았다가 조정을 겪었던 2018년과 시장 상황이 좀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재차 조정 여지가 있다라는 경계론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날 WTI 가격이 거의 3% 가까운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2.85%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일단 지난주에 23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산 효과가 발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최근 이 눈폭풍이 미국에서 몰아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난방 수요가 급증한 점도 유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 유가는 좀 직접적이진 않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지난밤 사이에 10% 가까운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덕분에 유가는 2.82% 정도 올라서 53.6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진 않았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 0.5% 올라서 9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금값은 좀 하락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이날 상승했습니다. 0.7%가량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금값이 하락해야 될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서학개미들이 은을 비롯한 금속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속 시장이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은은 8%, 금은 0.7%가량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62.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올라서 1.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어닝 시즌 초반에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좀 미지근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에 기반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2020년도 4분기 어닝 시즌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약 한 37%가 실적 발표를 완료한 가운데 이 중에 82%가 컨센서스를 비트한 EPS 수치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가장 높은 비트 비율을 내비친 이 분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팬데믹의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던 지난 2분기와 3분기 같은 경우에도 84%의 높은 비트 비율을 보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트 비율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오랜만에 미국 기업들이 실적 침체에서 좀 탈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EPS 성장률이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2.3%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기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4분기 말에는 이 수치가 마이너스 9.3%로 전망됐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실제 수치가 얼마나 좀 좋은 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팩트셋에서는 현재 수준으로 기대치를 넘는 결과가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난 2019년 4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EPS가 성장세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110개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특히 아마존과 알파벳 등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던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번스타인에서는 이 프라임데이와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이라는 두 가지 좀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또 한 번의 아마존의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020년도 4분기 매출의 컨센서스가 1,197억 달러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이어서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3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 알파벳과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어닝 시즌 분위기는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기대 이상의 4분기 실적 외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나간 이 4분기 실적이 양호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분기죠. 그러니까 2021년도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적인 부분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요, 1분기가 시작한 후에 S&P 500 기업들에 대한 EPS 컨센서스가 3.4%나 개선이 됐다고 하거든요. 통상 이제 실적 눈높이가 실제 분기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낮아지는 것과 대비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평균 하향폭도 2.2%였고요. 그리고 10년간도 2.4%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팬데믹 여파가 좀 극에 달했었던 2020년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시작 후에 S&P 500 기업들에 대한 EPS 컨센서스가 29%나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애플과 페이스북 등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스탑 대란의 주가는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숏 스퀴즈 사태 시장 영향과 관련해서 새로운 분석이 나왔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 관련된 좀 진단을 내놨는데요. 일단은 이 같은 사태가 헤지펀드들의 주식 포지션에 분명히 좀 영향을 줬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지난 석 달간에 25년 만에 최대의 숏 스퀴즈가 나타났다라고 골삭에서는 이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헤지펀드들이 주식에 대한 포지션은 2009년 이후에 최대 규모로 또 털어냈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 게임스탑 대란이 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식 포지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음을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이 분석이 될 텐데요. 다만 UBS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변동성이 기업 이익의 이 성장세에 대한 우려보다는 결국은 수급 이슈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압박이 좀 대부분 지났다라고 또 분석을 했거든요. 전체 시장에 대한 영향은 앞으로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요. 미국판 보배드림 혹은 미국판 DC 인사이드로 불리는 레딧의 월스트리트 벳.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익숙할 겁니다. 자, 바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포스팅 그런 플랫폼인데 이제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곳을 통해서 은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이날 은값은 8% 넘게 급등을 했고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은 관련주들도 급등을 해서 코어 마이닝은 20%의 급등, 팬 아메리칸 실버는 10%의 급등, 이 정도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레딧의 월스트리트 벳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지난 일요일부터 은에 대한 포스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트위터에서 샵 실버 스퀴즈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또 많은 트윗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버 스퀴즈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미국 개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일단 은을 사라고 하는 쪽에서는 은과 은 관련주에도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을 사라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레딧의 월스트리트 벳 화면을 제가 직접 가져온 겁니다. 서학개미들은 개미들이 은값은 올리고 있다는 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우리의 면전에 대고 바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이제 포스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읊어보자면 이런 쓰레기를 믿지 마라라는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직 은에 대해서는 물론 외신에서 보도하기로는 은을 숏셀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숏 스퀴즈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정작 또 생각이 다른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타겟이 됐던 공매도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시트론 리서치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익숙할 텐데요. 시트론 리서치가 드디어 백기투항했습니다. 항복을 선언했는데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20년 만에 더 이상 숏 리포트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몇 배 상승 가능한 롱사이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팀장님 이런 것들을 보자면 서학개미들의 단체 행동이 멈춘 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좀 옮겨 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려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좀 가장 원흉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게임스탑의 주가가 오늘 좀 급락한 것이 시장 안정화에 좀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적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속속히 나오고 있는 것 역시도 투자 심리 이 개선에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프랑스의 인시아드라는 그 대학원의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숏스퀴즈 대란이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가 이끌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미가 좀 퇴색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트론 외에도 멜빈 캐피탈도 이제 개미 투자자들에게 백기투항을 했다. 그러면서 1월에 이제 헤지펀드들의 관련 손실이 무려 200억 달러에 육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스탑에 대한 공매도 잔고는 그다지 줄지 않고 있다는 소식 역시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이슈가 다시 좀 재부상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뉴스일까요? 네, 미국 의회 예상국이 미국의 GDP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라면서 올해 중반까지는 팬데믹 이전 고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고용 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인 3%대 완전 고용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면서 아마도 이 시점은 2022년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당국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7%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실업률은 5.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회복세인데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딛고 올해 반등할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전망입니다. 또 오는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각각 2.4%와 2.3%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속도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GDP 내 개인 소비 지출이 3.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당국은 이러한 미국 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서 미국 경제는 지난해 7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확장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CNBC에 따르면 이번에 나온 장밋빛 전망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제시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비롯해 이 새로운 재정 지출을 감안하지 않은 것인데 그만큼 이러한 재정 부양책이 없이도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GDP 전망치를 통해서 보더라도 올해는 강한 경기 회복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점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수치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결국 이 재정 부양에 대한 효과를 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국의 전망치는 좀 매우 보수적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앞서서 IMF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6일이었죠.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1%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MF가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로 백신 보급과 경기 부양을 꼽았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해 미국 경제가 무려 6.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 역시 이제 재정 부양 효과 등으로 인해서 올해 중반쯤에는 소비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부양이 어느 정도 규모로 시행이 되고 실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올해 미국 경제를 얼마나 좀 낙관적으로 보느냐가 좀 결정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관건은 중국과의 이제 격차가 올해 얼마나 좀 좁혀지느냐에 또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라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오는 2028년에는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위안화 강세가 나타날 시에는 이 시점이 2026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버진 갤럭틱이 이르면 이달 내로 시험 비행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간밤 급등했습니다. 포드와 구글이 자동차용 커넥티비티 및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6년간 협력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 세일즈포스가 주목한 기업 이 데이터 브릭스가 이들로부터 약 20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입니다. 버진 갤럭틱.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민간 우주 여행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죠.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이날 약 20%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해 실패했던 시험 비행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지난해 12월에 실패했던 시험 비행을 이르면 2월 13일에 재차 시도하겠다라는 발표를 전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번 시험 비행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로켓 엔진 점화 실패 이후에 거쳤던 개선 사항에 대한 테스트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측은 또 지난 시험 비행 실패 후에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을 했으며 개선 작업 및 지상 테스트를 충분히 거쳤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동사 주가의 전 고점이 지난 1월 27일에 46.25달러였는데요. 근데 시험 비행 재개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20%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고객 탑승칸 점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주선에서 지상으로의 스트리밍 라이브 테스트 등의 본 목적에도 이 사측에서는 집중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한편 버진 갤럭틱은 지난해 12월 시험 비행을 시행하기 전에 상업용 비행 전에 3차례 테스트를 거칠 것이며 그리고 2021년도 1분기에 2에서 3차 시험 비행을 개시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시험 비행을 실패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를 재개한다는 소식만으로도 급등을 했네요. 과거의 주가 흐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해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험 비행에 실패를 했는데요. 로켓 엔진의 점화가 실패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던 12월 14일에 동사 주가가 무려 17% 정도 급락을 하면서 그대로 좀 악재를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이후에 잠시 이제 바닥을 다진 후에 놀라운 또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종가가 23달러대 후반이었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은 여기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주가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네, 한편 이날 주가 급등은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딛고 나온 것이다라는 건데 관련된 월가의 투자 의견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모건 스탠리가 이날 버진 갤럭틱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의 주가 랠리를 감안해서 목표 주가는 24에서 30달러로 소폭 올려 잡았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시험 비행 재개는 물론 호재라는 점이 인정을 한다라면서도 투자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우주여행 상용화 지연 이슈도 좀 감안을 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한편 배런즈에서는 이 버진 갤럭틱의 주가 급등 역시도 숏 주식에 대한 열풍이 한몫을 했다라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동사의 공매도 비율이 약 한 30%로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점을 배런즈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포드와 구글이 6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두 기업의 주가 모두 약 3에서 4%가량 올랐습니다. 차량용 커넥티비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건데요. 물론 시장 상승에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 소식도 역시 이 두 기업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계약대로라면 2023년부터 포드 자동차와 또 링컨 자동차에서 구글 어시스턴트, 또 구글 플레이, 구글 맵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미 많은 차량들의 요즘에도 애플 카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죠. 스마트폰을 선을 꽂아서 연동을 하면 바로 자동차와 동기화가 되는 그 기능입니다. 이게 된다면 2023년부터 구글 안드로이드로 포드와 링컨에서도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할 경우 각 기업에게도 모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포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현재 차량용 운영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포드는 매년 수억 달러의 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이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 플랜도 더 가속화할 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구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구글은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아마존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주요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또 구글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두 기업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 일단 이 내용이 구글과 포드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포드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 GM의 크루즈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협업 소식과 굉장히 좀 유사점이 많은 소식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커넥티드 카 관련된 이 개발을 할 비용을 좀 절감할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고객 그리고 서비스의 저변 확대 효과를 좀 기대할 만한 이번에 딜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GM에 좀 뒤처지는 그런 느낌을 최근에 좀 받고 있었는데 반전할 좀 계기를 마련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마켓워치에서 집계하는 평균 투자 의견이 보유로 좀 중립적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목표 주가도 10달러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을 또 반영을 했기 때문에 GM과 마찬가지로 포드 자동차의 이 최근의 주가 흐름도 좀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도이체방크에서도 구조조정 모멘텀과 그리고 봄 성수기라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호재에 또 주목을 해야 하는 또 종목 리스트로 등재를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드와 구글까지 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세일즈포스가 투자해서 실리콘밸리에서 화두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약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로 빅데이터 시대를 주도할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이 데이터 브릭스입니다. 데이터 브릭스는 오픈소스 아파치 스파크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 이 모두 가능한 통합 솔루션인데요. 그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애저 데이터 브릭스를 함께 개발해왔고 아마존 웹서비스로의 확장에도 나서는 등 데이터 브릭스는 사업 확장에도 꾸준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데이터 브릭스가 올해 안에 기업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자금 조달도 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시도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 가치는 약 28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는 지난 2019년 당시 62억 달러로 평가됐던 당시의 가치보다 약 5배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자, 이번에 또 주목이 됐던 것은 아마존의 투자인데요. 아마존은 지금껏 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렇게 후기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기업 공개를 앞둔 거의 다 성장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 시장에 관심이 또 쏠렸습니다. 데이터 브릭스의 상장 신호에 벌써부터 시장은 좀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라이벌 관계인 스노우플레이크와 비교가 되면서 또 월가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스노우플레이크와 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알고리즘 구동을 위한 데이터 선택을 돕는 그런 플랫폼을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의 어떤 IPO 대박과 맞물려서 올해 이 기업에 대한 IPO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재 기업 가치가 280억 달러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게 2019년 초만 하더라도 27억 달러에 불과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당해 10월에 62억 달러로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하더니 더욱더 좀 커졌다는 점도 저희가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업이 이제 오픈소스 기반 업체입니다. 근데 오히려 아마존 AWS도 업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제 오픈소스 기업들이 아마존에 대해서 좀 비판 어린 시선을 갖는 것과는 좀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사이자 파트너사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죠. 또 유사점이라고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